자, 모바일 앱의 보안 테스트와 취약점 점검이라는 것을 볼 건데요. 먼저 참조 자료를 볼게요. 모바일 앱에서의 취약점이나 보안을 점검하려면, 즉 보안과 관련된 테스트를 하려고 그러면 이런 가이드들이 있대요. 첫 번째 맨 위에 있는 링크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OWASP 모바일 시큐리티죠. 어디는 이거를요, 오아습 뭐 이렇게도 부르더라고요. 원래 OWASP는 뭐냐면요, 이거 유명한 사이트예요. 웹 서비스 있죠. 웹사이트, 웹에서 우리가 웹들을 많이 하는데, 웹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중요한 보안적인 문제, 취약점, 그거 10가지 정도를 발표해요. 모아서. 그래서 원래 웹 하는 사람들은 이 항목을 알아야 되고요. 여기서 웹이라는 거는 프론트엔드, 백엔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항목을 알아야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안전하도록 개발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테스트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테스트 해야겠죠. 자, 일단 우리는 그 웹이 아니라 앱 쪽이기 때문에 이런 항목이 있다는 것만 얘기를 할게요. 근데 최근에는 웹도 중요하지만 앱의 중요성도 많이 증가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관에서 그럼 이제 우리가 모바일 쪽도 한번 이렇게 해볼게 해서 모바일도 마찬가지로 10개를 발표를 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10개 항목을 보면 아직까지는 웹 탭이 조금 너무 좀 개념적이고, 그래서 어떡하라는 얘기야. 사례 같은 것들이 아직 많이 정리되는 것 같진 않아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좀 와닿진 않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좀 해석해서 적용할 필요성은 있어요. 자, 그러면 OWASP가 뭔지 들으셨고, 보통 OWASP 탑 10 그래요. 여기에서 모바일 쪽도 제시를 했구나. 그러니까 이거죠. OWASP는 누구나 다 알아. 보안하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거기에서 나온 모바일 앱 취약점 10개 항목을 중심으로 제가 기준을 잡고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러면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끄떡끄떡 해주지 않겠어요? 이거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볼게요. 근데 이 내용을 우리가 읽어볼 수도 있지만 사실 좀 어렵기도 하고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고맙게도 몇 군데에서 그거를 번역도 하고 조금 이렇게 넣어가지고 설명해 준 데가 있어요. 그 중에 링크 하나를 또 가져와 볼게요. 밑에 여기. 모바일 OWASP 탑 10이라는 게 있대요. 탑 10이라는 게 있어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설명도 해주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자세히 알아봐가지고 몇 가지 얘기가 나와요. 이렇게 한 거. 그쵸? 이렇게 설명해준 데가 있고, 이런 거 봐도 된다라는 거예요. 한글로 번역된 부분이나 이런 것들. 이런 걸 볼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도 볼게요. 보안 뉴스라는 이제 사이트 내지 이제 어떤 거는 소식지인데,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이렇게. 자, M1. 적절하지 않은 플랫폼을 사용하면 안 된다. 혹시 그런 걸 썼는지 봐라. 안드로이드 앱, 모바일 앱은 데이터를 저장할 텐데 그 데이터가 취약하면 안 된다. 즉 암호화라든지 이런 구조들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 안 된, 그런 것들이 부족하면 안 된다. 또 권한이 있는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을 해야 되는데 인증이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 이게 사실 들어보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거를 모바일의 관점에서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10개를. 그래서 취약한 인증, 취약한 암호화, 권한 부여, 코드 품질, 그다음에 코드 변조. 아까 얘기했었죠. 블랙마켓. 코드 변조가 되면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보호하고 있는지를 봐라. 그다음에 9번째 리버스 엔지니어링. 리버싱 했을 때 코드 보인다 그랬잖아요. 프로가드라든지 몇 가지 것을 도입을 해서 리버싱을 했어도 코드가 안 보이도록 또는 식별이 어렵도록 해라. 또는 그럴 수 있어요. 리버싱을 했더니 코드는 잘 안 보이는데 그 안에 아이디나 패스워드 같은 것들이 평문으로 보여. 왜냐면 걔는 텍스트니까. 왜 코드 안에 주소기라도 아이디 패스워드는 기록하지 말라 막 그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얘기. 자, 그런 것들. 자, 불필요한 기능. 이것도 재밌는 건데 요구사항이 없어. 그리고 그런 거 하자는 얘기도 없어. 근데 내가 테스트를 위해서 액티비티 UI를 하나 만들어 놨어. 그럼 실제 배포할 때 깜빡 잊고 안 뺐어. 예, 그것도 보안적으로 이슈가 된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제가 좀 얘기를 드려보면 맞는 얘기 같은데, 맞는 얘기 같죠? 맞는 얘기 같아. 근데 그래서 어떡하라는 얘기야? 이거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가져와 봤어요. 여기 보시면은 테이블 하나 만들어 왔는데 왼쪽은 적절하지 않은 플랫폼부터 시작을 해서 맨 마지막에 불필요한 기능이라는 부분 있죠? 요걸 본 거예요.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취약점 설명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었죠. 그쵸? 요거는 아까 봤던 그 문서 있었잖아요. 사이트를 보고 제가 읽어보고
그 중에서 좀 의미 있는 것은 기록을 했고, 근데 사이트와 설명만으로는 좀 와닿지 않아. 그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가 갖고 있는 경험에 빗대어가지고 이런 취약점일 거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오른쪽은 뭐냐면요. 그러면 저런 게 있는지 없는지 실제 테스트를 해야 되잖아요. 테스트 항목은 어떻게 뽑을까 싶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해본 거예요. 됐죠? 그럼 이제 이 문서를 보고 우리는 뭘 해보는 거냐면 우리가 샘플로 만들어 온 앱이 있죠. 그 앱을 한번 설치해서 물론 제가 시연으로 보여드리겠지만 설치해서 첫 번째 항목의 의미는 뭐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테스트 해보면 어떨까요? 혹시 와 닿으시나요? 그때 사용하는 명령어는 뭐예요? 이런 거 설명드리면서 이걸 정리를 할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참석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거죠. 이걸 보시고 필요하시면 나중에 한번 리뷰를 해보시고 필요하시면 그때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때 이제 이해가 안 되시면 또 저랑 Q&A 하시면서 좀 도움을 더 나눌 수도 있고요. 됐죠? 우리가 테스트하려고 하는 앱은요. app-debug.apk라고 되어 있는 앱인데 개발팀으로부터 받은 거라고 할게요. 개발팀으로 받았습니다. 저 개발팀으로부터 받은 앱이거나 또는 필요하면 내가 직접 추출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저 앱을 먼저 어떤 앱인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거잖아요. 기본적으로는 요구사항 등을 보고 미리 어떤 내용인지 알긴 하겠지만 설치해서 한번 리뷰해보고 사용해 볼 필요성이 있겠잖아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뭘 해야 되죠? 에뮬레이터에 저 APK를 설치해야 될 겁니다. 그쵸? 자, 에뮬레이터에 저 APK를 설치하는 명령어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위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밑에다 적겠습니다. 안드로이드 SDK를 설치하면 ADB라는 게 생깁니다. ADB는 뭐냐면요. 안드로이드 디버그 브릿지의 약자인데요. 마치 안드로이드를 SSH나 텔넷 같이 접속을 해서 제어하고 명령을 실행할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DB하고 인스톨 하신 다음에 뒤에다가 APK 이름을 입력해 주시면 돼요. 한번 해볼게요. 자, 보세요. 지금 여기에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가 하나 이렇게 떠 있고요.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 하나 떠 있죠. 그죠? 자, 하나 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콘솔 창에다가 콘솔 창 하나를 열어서 이렇게 아까 보여드린 그 폴더로 이동을 해놨습니다. 여기서 dir 하게 되면 당연히 apk가 보이겠죠? 요거 한번 전송해 보도록 해볼게요. 안드로이드 쪽으로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을 때리는데 아까 설명드린 대로 adb 한 칸 띄고 인스톨 그 다음에 apk 이름을 이렇게 입력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경로에 있는 거라 그러면 절대 경로를 다 입력하시면 되죠? 하고 엔터 쳐볼게요. 자, 먼저 이쪽을 보시면요. 앱 폴더에 들어가게 되면 현재 뭐 이미지 뷰어 이런 거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그러고 나서 여기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엔터 하면. 자, 뭐라고 나오죠? 한 개의 파일을 푸시했고, 한 개의 파일을 안드로이드 쪽으로 전송을 했고, 자, 설치까지 한 겁니다. 푸시 인스톨 성공했죠. 그쵸? 성공한 겁니다. 그러면 안드로이드 앱 쪽에서 이렇게 보여야겠죠? 볼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잠깐만요. 이미지 뷰어. 잠시만요. app-debug apk가 아니었네요. 잠깐만요. 이미지 뷰어를 설치했어야 하는데 제가 엉뚱한 걸 설치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우리가 설치하려고는 이미지 뷰어라는 프로그램에 다시 하겠습니다. 자, adb install app debug가 아니라 이미지 뷰어. 자, 해볼게요. 엔터. 그러면 마찬가지로 설치가 될 거예요. 설치가 되면 바로 지금 뭔가 변경된 게 보이시나요? 요 밑에 이미지 뷰어가 하나 설치가 됐습니다. 방금. 보시면 여기 이렇게 이미지 뷰어 하나 보이시나요? 여기? 요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안 거예요. 우리는 APK만 있으면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에 이렇게 설치할 수 있다는 걸 본 겁니다. adb 인스톨 명령으로. 안드로이드 앱만 아니라 저 ADB뿐만 에뮬레이터뿐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실제 폰에도 앱은 설치할 수 있어요. 파일 복사한 다음에 더블 클릭하면 APK는 설치되는 거니까 자, 어떤 앱인지 한번 탐색을 해보도록 하죠. 이미지 뷰어를 실행하고요. 곰돌이가 보이네요. 예, 맞습니다. 곰돌이에요. 그리고 실은 여기에서 애니메이션 버튼 누르면 이렇게 곰돌이가 왔다 갔다 해요. 그쵸.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정도 앱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면 여기 텍스트 편집이라는 창 있죠? 자, 이거를 이미지 뷰어라고 제가 가져왔지만
그냥 1일 블로그 또는 일기장이라고 해볼게요. 사용자가 이렇게 그냥 애니메이션 들어가는 사진 하나 찍었다고 해볼게요. 그냥 그 다음에 여기다가 텍스트 편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텍스트 일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있네요. 그쵸? 일기를 사용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 제가 오늘은 제가 여기다가 텍스트를 새로 입력을 할 건데요.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해볼게요. 자, 다 지우고 헬로라는 것을 입력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됐죠? 헬로고 입력한 거죠? 오늘 날짜에 나의 중요한 정보를 헬로라고 입력한 거예요. 여기는 비밀번호가 들어갈 수 있고 여기는 사용자의 주민번호가 들어갈 수 있다고 그냥 가정을 할게요. 실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세이브 할게요. 그럼 세이브가 됐어요. 그쵸? 그래서 이전 화면으로 갔다가 당연히 다시 텍스트 편집으로 와서 로드를 하게 되면 아까 저장한 게 화면에 보이겠죠? 이게 앱의 다예요. 굉장히 심플하게 만들어놨죠? 자, 됐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할게요. 그래서 종료시킬게요. 이렇게 해서 종료시키고 이제 어떤 앱인지 알았어요. 아주 간단하지만 어떤 앱인지 알았고 저 앱을 대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해보자는 거예요. 됐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다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먼저 적절하지 않은 플랫폼 사용 혹시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하고 활용할 때에 구글이 제공하는 어떤 특정한 구글이 하지 말라는 또 일반적으로 하지 말라는 무엇인가를 하거나 혹은 뭔가 과한 걸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걸 보겠다는 거예요. OWASP 탑10에서 말하고 있는 모바일 시큐리티에서 말하는 것과는 지금 제가 말하는 것과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가이드가 있으면 우리 현황에 따라서 그 가이드를 해석해서 적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본 거예요. 자, 그래서 플랫폼 보안 개발 지침을 혹시 위반한 게 있는지 그 다음에 개발이나 운영 중에 혹시 실수한 게 있는지 나는 요거를 보겠다라고 잡아본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저 개인적인 소견일 수도 있는데 기준에 따라서 제가 어떤 세부 기준을 잡아봤어요. 그랬을 때 봤을 때 나름 합리적이고 일관성이 있다 그러면 한번 제시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든다는 거죠. 여기부터는 실무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점검 테스트 볼게요. 첫 번째, 그래서 저는 적절하지 않은 플랫폼 사용을 첫 번째, 혹시 우리 앱이 너무 과도한 권한을 쓰고 있진 않나라고 보고 싶었어요. 과도한 권한이에요. 과도한 권한. 바꿔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는 원래 외부로부터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곰인형 같은 거 있잖아요. 읽어드리는 거 정도만 원래 사용해야 되는데 얘가 막 위치 정보를 사용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 막 해. 이상하잖아요. 그죠? 왜? 근데 그건 무슨 문제예요? 우리 앱은 그 기능을 사용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지 뭐. 권한은 혹시 나중에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더 넣어도 되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린 이미 뭘 알고 있죠? 앱은 쉽게 변조될 수 있으며. 그쵸? 무엇인가 더 필요 이상의 기능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 아무래도 문제 소지가 되거나 불필요한 기능이 들어간 거니까. 그죠? 그래서 그걸 보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살펴봤습니다. 우리 안드로이드 앱이 사용하는 권한은 어디 기술되어 있죠?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라는 쪽에 기술되어 있죠. 자, 그럼 고민이에요. 나는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를 좀 보고 싶어. 뭐가 있는지 그 안에. 근데 우리는 APK만 있고 소스는 없잖아요. 사실은 개발팀한테 달라고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개발팀이 안 준다고 해볼게요. 또는 그냥 APK만 받았다고 해볼게요. 근데 우린 필요하죠?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보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고맙게도 소스 코드를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APK를 읽어드리면 기본 구조를 보여줘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APK를 열어보도록 해볼게요. 오픈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디 있을까? 잠시만요. 오픈해서 들어가 볼게요. 한번 경로를 좀 찾아야 돼서 C에 여기에서 베이스에서 APK 모아놓은 쪽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미지 비어 디버거 APK 있죠? 여기 이렇게 APK 있죠? APK 그냥 여는 것 뿐이에요. 특별한 거 없어요. 열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열었습니다. 열었더니 컴포넌트만 뭔가 분석을 해요. 로딩하고 분석을 해요. 분석이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요. 이미지 뷰 APK 나오고 뭐 나왔죠. 그쵸? 읽어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왼쪽 오른쪽을 볼게요. RES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니에요? 우리 그 액티비티 레이아웃이 RES 쪽에 레이아웃 XML로 있었잖아요. 그런 거 뽑아주고 여기 보시면은 크렉스트.dex 여기 덱스라는 거 보이시는 거예요? 덱스? 덱스? 이 덱스는 뭐냐면요. 실행 파일이에요. 실행 파일. 실제 실행 코드가 담겨 있는 거.
아까 우리 도구 중에서 텍스트 자르라는 도구 있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이거를 자르 파일로 바꾼 다음에 여기서 소스를 추출할 수도 있다고요. 됐죠? 그 다음에 RES로 들어가면 여기 당연히 리소스들이 있을 거고요. 레이아웃 있잖아요. 그쵸? XML이니까 다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본적인 구조 볼 수 있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 요거예요. 여기에서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파일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여기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파일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파일 열었잖아요. 그쵸? 개발팀이 주지 않아도 이거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파일을 딱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 이거는 패키지 이름은 이거구나. SDK 못 썼구나. 퍼미션이 있네. 퍼미션. 아, 외장 스토리지 데이터에서 읽는구나. 적절하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본 기능과 같으니까. 근데 여기 막 엉뚱한 게 들어있다 그러면 확인이 필요하죠. 이거 왜 들어있는 거예요? 혹시 불필요한 거면 제외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나중에 이런 것들이 악용되거나 임의로 활용이 돼가지고 문제를 발생한 소지도 있지만 두 번째로는 요즘에 그거 있잖아요.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강화가 되면서 사용자한테 명시적인 권한을 요청받는 그런 룰들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사 과정이라든지 구현 가운데 문제도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먼저 본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제 볼게요. 여기까지가 다면 이제 보셨으니까 요건 내려놓을게요. 내려놓고 다시 돌아와서 과도한 앱 권한 요청 여부는 어떻게 확인한다? APK를 분석해서. 도구는 뭐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이용할 수도 있다. 맞죠? 우린 본 거예요. 그래서 1차 첫 번째 테스트 케이스 1. 그 테스트 케이스의 의미는 뭐고 나는 어떻게 했고 결과는 어떻게 됐다. 보고서 쓸 수 있죠? 그쵸? 된 거예요. 두 번째. 안드로이드 가상장치 실행 여부? 이게 저기 왜 플랫폼 보안 개발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인 거지? 자, 보세요.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 또 루팅된 폰 어떤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관리자 권한급수로 실행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원래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예를 들면 뭐 은행권 앱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 그러면 관련되어 있는 그 어떤 인증서라든지 또는 정보들이 은행권 앱에서만 들어갈 수 있도록 거기 안에만 보안돼서 관리가 되겠죠.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프라이빗 스토리지라고 그래요. 내 앱만 쓸 수 있는 영역. 그리고 내 앱이 삭제되면 이건 지워져요. 저절로 안드로이드에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뭔가 내부적으로 뒤지거나 변경하거나 하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죠. 들어와서. 막 DB가 있어서 열어보거나 이러면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쵸? 들어와가지고 막 소스코드 그 안에 혹시 어떤 텍스트가 있나 이렇게 보면 안 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원래 안 돼요. 안 되는 게 맞아요. 관리가 되고 보호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루팅되어 있는 폰 또는 에뮬레이터 설치됐다는 얘기는 관리자 권한으로 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 안에 들어가서 볼 수 있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부터 뭔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찔러보는 시작이 되는 거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또는 해킹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시작점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죠? 그래서 에뮬레이터, 가상장치, 루팅된 폰에서 설치가 되고 실행이 되면 일단 지적이에요. 너 이상하다 이렇게. 우리 실제 설치됐죠 지금? 실행됐죠? 그러면 하나 잡은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우리 앱은 루팅된 폰 또는 에뮬레이터와 같이 관리자 권한, 높은 권한으로 실행될 수 있는 환경에서 동작을 합니다. 이럴 경우 악의적인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또는 불필요한 정보가 유출되거나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부터 문제입니다 하고 지적하고 간다고요. 하나 잡은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이거 어떻게 막아요? 어떻게 막죠? 내가 앱을 개발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막을까요? 앱이 동작하는 순간 봐야죠. 내가 에뮬레이터인지 아닌지. 앱이 동작하는 순간 내가 현재 동작하는 순간 안드로이드 환경에 있는데 이게 혹시 에뮬레이터인지 이게 혹시 루팅된 폰인지 이런 걸 점검해야겠죠? 당연히 그 코드 들어가야겠죠. 예. 그 코드 어디 있는데요? 예, 검색해보면 라이브러리 있어요. 갖다 써야 되는 거예요. 개발자가 이걸 생각하지 않아서 그냥 안 넣는 것뿐이죠. 어떻게 보면. 됐죠?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플러스에서 이왕 얘기 나온 게 말씀드리면. 그럼 이럴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를 쓰고 있잖아요. 어떤 에뮬레이터가 따로 있어요. 어떤 에뮬레이터는요. 일상적인 모드로 동작시키다가 실행 중에 얘를 루팅된 거로 환경으로 바꿀 수 있는 앱도 있어요. 옵션에서. 그럼 이런 앱이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만약에 어떤 금융권 앱을 설치했어요. 그럼 처음에 구동시키면 이거는 루팅된 폰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폰 환경이라고 인식시킬 수 있겠죠.
동작 시켜놨어요. 그 다음에 세팅 딱 바꿔주면 갑자기가 루팅 데포로 바뀌어버린다고, 에뮬레이터가. 그러면 그 다음부터 또 나쁜 짓 할 수 있죠.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루팅 됐는지 안 됐는지, 에뮬레이터에서 돌았는지 안 하는지를 점검하려고 그러면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실행되는 순간에 먼저 한번 점검해 줘야 되고요. 1초에 한 번이나 주기적으로 한 번씩 점검해 줘야 돼요. 환경이 바뀌었는지. 좀 골치 아프고 좀 불필요하죠. 근데 그래야 보안이 좀 확보가 되니까. 여기 의미 아시겠죠? 우리는 그러면 첫 번째, 적절하지 않은 플랫폼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항목이 더 들어갈 수도 있지만 두 가지 항목을 대표해가지고 살펴봤어요. 얘기 됐죠? 여기까지. 더 늘 수도 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이것만 해본 겁니다. 이것만 해도 시작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아주 쉬워요. 여러분들이 혹시 회사에서 사용하고 계신 안드로이드 앱이 있잖아요. 그 APK 가져다가 에뮬레이터 설치해보세요. 이렇게. 설치됐어. 클릭했더니 실행도 됐어. 그럼 벌써 하나 지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문제다. 고쳐라. 왜? 그러면 얘기해 줄 수 있잖아. 이렇게. 자, 그러면은 우리 앱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에서 걸렸죠.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 다 해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취약한 데이터 저장소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취약한 데이터 저장소, 데이터를 관리하는 부분이 취약을 하고 하면 그것을 통해서 의도하지 않은 데이터가 노출될 수 있대요. 자, 이것을 위해서는요. 제가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이것도 최근에 안드로이드 스토리지 정책이 좀 바뀌었어요. 좀 바뀌어가지고 조금 다른 내용이 좀 달라질 수도 있는데 일단 기존 스토리단에 말씀드리면 안드로이드 스토리지 저장소는요. 앱이 사용할 수 있는 저장소는요. 나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다른 녀석도 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나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내가 어인스톨 되면 지워져 버려요. 예를 들면. 그러면 중요한 정보를 이 안에 저장해야겠죠. 그쵸? 근데 취약한 데이터 저장소는 뭐냐면요. 어떠한 방식이라든지 그 저장소를 내가 접근해서 데이터를 볼 수 있다면. 아까 우리 헬로고 저장했죠. 아까 우리 이건 일기예요 하면서 헬로 저장했죠. 그게 어딘가에 저장돼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지금. 그걸 내가 만약에 외부에서 들어가서 열어볼 수 있다고 그러면 그게 인증서라고 하면 그게 비밀번호라고 하고 그게 중요한 설정 파일이라고 그러면 게임 끝나는 거잖아요. 그거 하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거 테스트 해볼게요.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또 ADB 명령인데요. 자,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ADB 쉘이라는 명령 있죠. 우리 SSH가 뭐였었죠? 상대방으로 접속에 들어가지고 코맨드 입력할 수 있었죠. 텔넷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ADB 쉘이 그 명령이에요.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에 쉘로 들어가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 CLS 해주고 ADB 쉘 엔터. 어떻게 됐죠? 앞부분이 바뀌었죠. 쉘로 들어간 거예요. 지금 나는 어디로 들어간 거냐면요.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에 잠깐만요.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에 접속한 상태예요. 지금 여기. 끝 접속한 상태예요. 그럼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볼게요. LS 해볼게요. LS. 잠깐만요. 타겟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LS 해볼게요. 명령 먹죠? 리눅스라고요. 내부적으로 리눅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뭘 알면 돼요? 루팅 됐다고 그랬죠? 그러면 저장소도만 내가 휘젓고 다닐 수 있다는 거 안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이제 이거죠. 그러면 내가 설치한 이미지 뷰어는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 있을까? 그 경로가 어디냐면요. 여기에요. 데이터 밑에 패키지 이름이에요. 우리 패키지 이름은 이미 알고 있죠? 어떻게 알죠?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토가 열었잖아요. 거기 맨 위에 패키지 이름이 있다고요. 여기 보시면 볼게요.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토 맨 위에 있는 게 패키지명이잖아요. 요거 패키지명. 그쵸? 패키지명을 안다고요. 그러니까 그 앱이 안드로이드 시스템 운영체제 안에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기본적으로 알 수 있다고요. 됐죠? 그래서 한번 그대로 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자, cd 데이터. 연결됐죠? cd 데이터. 자, 데이터에 데이터 폴더로 온 거예요. 그쵸? 여기서 ls 해볼게요. ls. 뭐가 많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뭐라고 그랬죠? 패키지라고 그랬잖아요. 어플리케이션. 설치되어 있는 모든 어플리케이션 폴더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 스토리지 영역이. 그 중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cd, 콤에, 이그젠플에 보안, 잠시만요. 다시 해볼게요. cd, 컴에, 이그젠플에 보안팀의 이미지 뷰어로 들어갔어요. 그쵸?
맞죠? 우리가 만든 게 패키지 이름 이거니까. 그래서 ls 해보니까 그 이미지 폴더가 관리하고 있는 내부 구조 있잖아요. 저장소가 보인 거예요. 이렇게 폴더 구조로. 자, 캐시 왠지 모르고 임시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것 같고 캐시니까 그쵸? 파일스라는 게 있네 저기. 저 궁금하잖아요. 파일스 폴더로 이동해 볼게요. cd 파일스. 그래서 ls. 헬로.텍스트가 있네 여기. 헬로.텍스트 그쵸? 저거 뭐지? 저건 헬로.텍스트고 여기 db가 있을 수도 있고 뭐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궁금하잖아요. 자, 리눅스에서 파일 네임 볼 수 있는 게 뭐죠? cat 명령어죠. cat 명령. 그래서 cat 명령을 확인해 볼게요. cat hello.txt. 이거 뭐지? 자, hello라는 거 나오죠, 밑에. 이게 뭐예요? 아까 우리가 hello 텍스트 입력한 거잖아요. 이렇게 앱에서 저장한 나름 주요한 정보라고 우리가 가정했던 게 보이잖아요. 그쵸? 이게 중요한 설정 값이면 게임 끝나죠. 그리고 이거를 변경도 할 수 있어요. 변경해 볼까요? 에코가 뭐죠? 화면에 출력하는 거죠? 여기다가 헤크트 이러면 사실은 화면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쵸? 그쵸? 우리 알고 있습니다. 리다이렉트. 자, 에코 한 다음에 핵 한 다음에 리다이렉트 우리 알고 있습니다. hello.txt 엔터. 그러면 화면에 출력되는 게 hello.txt로 기록이 되죠. 이거 리다이렉트라고 해요. 그쵸? 그럼 저 텍스트가 진짜 그렇게 바뀌었는지 볼게요. cat 명령으로 다시 확인해 볼게요. 자, 헤크트로 바뀌었죠. 그쵸? 임의로 바꿨어요. 그래 데이터를. 어떻게 된 거예요? 저 데이터가 루팅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들어갈 수도 있었고 중요한 데이터라고 하면서도 암호화도 안 돼 있었고 내가 변경도 할 수 있었죠. 이게 설정 값이라면 이게 중요한 정보라 그러면 자 변경했죠. 그리고 나서 우리 한번 다시 에뮬레이터로 와볼게요. 그래서 실행하고 이미지 뷰어를 실행하고 자 잠깐만요. 우리가 조금 전에 바꿨습니다. 이렇게 텍스트를 바꿨고 그 다음에 이미지 뷰어 앱을 띄워서 데이터 로딩을 하니까 헤크트로 바뀌었다는 게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됐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다시 흐름상 보면 에뮬레이터에 데이터 설치했어요. 돌았어. 오케이.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래서 ADB 쉘로 접속을 하고 패키지 이름을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통해서. 그래서 해당된 스토리지, 데이터 저장되어 있는 폴더로 이동을 한 다음에 거기서 확인해 보니까 이상한 텍스트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텍스트야. 암호화도 안 돼 있어. 이게 데이터일 수도 있고 DB일 수도 있고 저게 인증서면 빼올 수도 있어요. 그쵸? 저게 인증서면 카피되어 올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변경을 해보고 적용을 해봤더니 적용이 됐어. 그러면 일단 문제죠. 중요한 정보를 볼 수도 있었다는 것도 문제고 그게 평문으로 저장돼 있었다는 것도 문제고 변조했더니 영향을 줬다는 것도 문제죠. 그래서 이 얘기가 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얘기. 취약한 데이터 저장소. 그죠? 의도하지 않은 데이터 노출. 맞죠? 맞죠? 자, 그래서 된 거예요. 앱 저장소 전체 설정이 일단 이렇게 돼 있다. 그 다음에 민감한 데이터 저장. 그 데이터 안에 혹시 SQL라이트와 같은, 이거 SQL라이트는 모바일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 DB거든요. 그 DB 파일이 있어. PC를 복사하는 건 이따 해볼게요. PC를 가져와가지고 SQL 문으로 살펴봤더니 거기 뭐 이상한 정보들, 좋은 정보들이 있어. 해커 입장에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개인정보, 사유정보 이런 게 있는지 점검해 본다는 거 이런 방식으로. 됐죠? 그 다음에 데이터 변조 취약했죠? 그쵸? 그 다음에 암호화 안 돼 있었잖아요. 중요한 정보라고 판단이 드는 건데 중요하지 않다면 모르겠는데 모든 것을 암호화라는 얘기는 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하다면 암호화가 돼 있어야 되는데 안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한 5개 정도, 한 4개 정도의 세부 카테고리를 이 한 방으로 정리해보고 확인해 볼 수 있게 된 거죠. 이해되시죠? 그쵸? 그쵸? 시작이 루틴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볼게요. 이제 취약한 통신이래, 취약한 통신. 뭐냐면 이제 취약한 통신도 뭔가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혹시 아이디 패스워드 같은 거 전송할 때 암호화는 되고 있느냐? 또는 민감한 정보를 전송할 때 암호화는 되고 있느냐? 아이디 패스워드가 아니래도.
자,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요즘에 안드로이드 앱이 특정한 서버로 도는 게 아니라 웹 서버랑 많이 붙어서 돌죠. 그쵸? 그래서 웹 서버랑 연동해서 돌 때 기본적으로 웹 브라우저와 접속함과 비슷한 방식의 호출을 내부적으로 한다고요. 그래야지만 데이터도 가져오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게 제이선이 되든 HTML이 되든. 근데 그 중에 만약에 중요한 데이터인데 평문으로 보인다면 하면 중간에 누가 떠서 볼 수 있잖아요. 우리 그거 알고 있죠? 네트워크로 오고 가는 모든 데이터는 중간에서 볼 수 있다. 우리 전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테스트해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 리눅스에서는 어떻게 해요? 무작위 모드로 바뀐 다음에 TCP 덤프라든지 와이어샤크와 같이 혹시 이제 네트워크 패킷을 분석할 수 있는 도구를 돌리면 돼요. 윈도우는 어떻게 하냐면요. 와이어샤크와 같이 네트워크 패킷을 분석할 수 있는 도구를 돌리면 왔다 갔다 하는 데이터를 중간에 모니터링 할 수 있어요. 안드로이드는 와이어샤크 설치 안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TCP 덤프라고 안드로이드에서 돌아가는 TCP 덤프를 실행해 줄 거예요. 어? 안드로이드는 TCP 덤프가 원래 없을 거잖아요. 에뮬레이터도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안드로이드에 사용할 수 있는 TCP 덤프를 가져다가 설치해서 쓸 거라고요. 자, 볼게요. 그래서 여기 볼게요. 명령부터 말씀드릴게요. ADB 푸시죠. 푸시는 뭐냐면요. 안드로이드로 데이터를 보내라는 거예요. 내 PC에 TCP 덤프 안드로이드용이 있을 테니까 SD카드에 다운로드라는 경로에 그거 넣으라는 거예요. 복사하라는 거예요. 됐죠? 복사한 다음에 ADB 쉘은 뭐예요? 이제 복사했으니까 접속하는 거죠. 그래서 CD, SD카드 다운로드하게 되면 아까 복사한 대로 간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TCP 덤프 실행하는 거예요, 그냥. -W 옵션은 뭐냐면요. data.pcaps라는 파일로 저장하는 거예요. 덤프 뜬 거를. 그쵸? 그 다음에 덤프 종료하고 싶어. 그럼 컨트롤 C 누르면 끝나는 거니까. 그러면 저 pcaps라는 파일을 내가 가져오고 싶죠. PC로. 푸시의 반대인 풀. SD카드에 다운로드된 데이터에 pcaps이 있을 거니까 그거 가져와라. 얘가 복사해서. 이러면은 가져온 거잖아요. 그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안드로이드 쪽으로 데이터를 보낼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 명령을 실행할 수도 있다고요. 그쵸? 그런데 우리 지금 공교롭게도 우리 이미지 뷰어 앱은 네트워크를 안 해요. 그쵸? 그래서 구글 브라우저, 웹 브라우저 있죠? 웹 브라우저로 통신하는 것만 패킷을 떠보도록 해볼게요. 그리고 한번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여기 TCP 덤프 안드로이드용 있습니다. 그쵸? 있어요. 그대로 해볼게요. 자, 그대로, 입력할게요. ADB 푸시. TCP 덤프가 있는데 SD 카드에 다운로드 쪽으로 복사해라. 자, 어떻게 돼 있죠? 한 개의 파일이 푸시됐다고 나오죠. 그쵸? 그쵸? 푸시된 거예요. 자, 푸시됐어요. 그럼 이제 뭐 한다고요? 이거를 ADB로 다시 접속을 해야겠죠? 그래서 접속해 볼게요. ADB 쉘. 자, 프롬프트 바뀌었죠? 안드로이드로 들어간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캡처 떠야죠? 캡처 뜨기 위해서는 저 명령이 저장된 곳으로 이동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CD, SD 카드에 다운로드로 이동을 한 거예요. 이렇게 엔터. 그래서 LS 하니까 내가 아까 전달해놓은 TCP 덤프가 보이잖아요. 그쵸? 요거 실행하겠다는 그냥 해볼게요. TCP 덤프라고만 쳐볼게요. 그러면 데이터가 화면으로 나와요. 화면으로 진짜 화면으로 나오나 볼게요. 이렇게 놓고 한번 에뮬레이터에서 브라우저 띄워볼게요. 지금 뭔가 왔다 갔다 하죠. 지금 그쵸? 웹 브라우저 띄워볼게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죠. 데이터 그쵸? 이거 데이터를 화면으로 보는 게 아니라 파일로 저장해서 가져와 보자고 한 거예요. 그쵸? 자, 이거 그럼 여기서 종료시켜볼게요. 종료시키고 이제 됐어. 잘 되는 거 확인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아까 얘기 있는 대로 이렇게 -W 옵션을 주겠다는 거예요. W. -W는 화면이 아니라 기록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건데 아까 거에다가 TCP 덤프 잠깐만. TCP 덤프 -W data.pcap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pcap이냐? 확장자가 pcap으로 하게 되면 와이어샤크에서 읽어드릴 수 있어요. 그럼 분석 가능하거든요. 됐죠? 엔터 해볼게요. 그러면 자 화면엔 뭐가 안 나올 거예요. 예, 근데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캡처. 그쵸? 그러고 나서 내비게이션 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자 네이버로 가볼까요?
네이버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아무것도 여기 안 나왔죠? 그쵸? 여기 아무것도 안 나오죠? 파일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자, 네이버까지만 보내주고요. 컨트롤 C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그만하겠다는 얘기인 거고요. 자, 데이터 피캡 저장이 됐죠? ls-al 하게 되면 데이터를 좀 자세히 볼 수 있으니까 약 어느 정도냐? 여기 요 정도 크기의 데이터, 그쵸? 250, 요 정도 크기의 데이터가 지금 캡처가 됐어요. 그죠? 이거 PC로 가져와 보자는 거예요. 가져와 보자고. 어떻게? 뒤에 있죠? 아까 쓴 거, 요대로. 요거는 그냥 복사해 버릴게요. 조금 이제 귀찮으니까. 이렇게 해서 복사할게요. 다만, 쉘에 들어가 있는 상태죠, 지금. 바깥으로 나와야죠. 왜냐면 ADB까지 들어가는 명령은 윈도우 명령이니까. 그래서 exit 해볼게요. exit 하면 윈도우로 다시 나왔어요. 그쵸? 여기에서 아까 그 명령을 한번 붙여넣겠죠? 엔터 쳐볼게요. 엔터. 자,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가져왔다고 나오죠, 지금. 여기서 ls 해보겠습니다. dir이죠, ls가 아니라. 그러면 데이터 픽캡시 방금 전송돼 온 게 확인되죠? 맞죠? 자, 그러면 다시 탐색창으로 가서 데이터 픽캡시죠, 그쵸? 요거 이렇게 보시면 아이콘 있죠? 픽캡 파일에서 픽캡 파일이기 때문에 와이어샤크라고요. 이거 클릭하면 와이어샤크 뜰 거예요. 저는 설치해 놨거든요, 윈도우 버전. 와이어샤크 떴죠? 예, 여기에서 분석하면 돼요, 이제. 혹시 여기서 평문 같은 게 있는지 이런 거 확인하고. 그러니까 중요한 정보가 있는지 확인하고. 우리 네트워크 패킷을 뜰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같이 해보진 않았지만 다른 과정에서 아마 그 와이어샤크라는 거 쓸 수 있다라고 링크 또 공유드렸던 건 내가 기억을 해요. 됐죠?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가 됐죠? 그러면 우리는 뭐 한 거예요? 여기까지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이 두 가지 확인해 볼 수 있게 된 거죠? 이렇게 봤더니 거기 아이디 패스워드라든지 평문이 보여. 그럼 이제 지적이죠. 안 보이면 다행인 거고. 됐죠? 근데 생각보다 취약점이 나올 수 있어요. 생각보다. 계속 보겠습니다. 취약한 인증. 여기부터는 좀 말로 좀 할 필요성도 있어요. 취약한 인증. 인증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사용자 식별이 안 되거나 신원 유지가 안 되거나 또는 세션 관리가 안 되거나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걸 보고 해석해 놓은 거고 우리는 요렇게 한번 테스트 해 보겠다는 거예요. 아이디 패스워드 무작위 공격이 되는지. 무작위라는 건 뭐냐면 막 랜덤하게 대입하는 거거든요. 자, 웹을 가정해 볼게요. 웹페이지. 웹페이지가 있는데 우리 웹페이지에서 아이디 패스워드 한 5번 정도 잘못 입력하면 어떻게 돼요? 락 걸리죠? 그러면서 이거 풀려고 그러면은 이메일로 내가 보내줄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데 안드로이드와 같은 앱은 상대적으로 여러 번 잘못 입력해도 락이 안 걸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 락을 거는 이유가 뭘까요? 반복적으로 쭉 뭔가를 대입했을 때 그게 우연이라도 털리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반복돼서 무조건 넣게 된다 그러면은 비밀번호를 막 변경해서 넣게 돼서 그 중에 하나 걸리면 그게 끝나는 거니까.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데는 비밀번호가 뭔지 아세요? 통계 내보면? 예, 지금은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1, 2, 3, 4. 러브. 생각보다 러브도 많대요. 예, 그런 거. 그쵸? 우리 혹시 사이트 하나만 볼게요. 이건 저만 볼게요. How Secure is My Password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How Secure is My Password라는 사이트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내가 지금 사용하는 패스워드가 얼마나 강도가 높은지 보는 거예요. 예. 제가 사회생활 초년 때 썼던 패스워드 입력해 볼게요. 우와, 1초 안에 풀린대요. 1초 안에. 1초 안에 풀린다는 건 뭐냐면 랜덤하게 대입해보면 1초 안에 끝난다는 거예요. 컴퓨터 시스템에서. 제가 최근에 사용하는 패스워드 입력해 볼게요.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3빌리온 이얼스 정도? 그쵸? 어떤 말씀인지, 그쵸? 자, 그럼 이제 물어볼게요. 이거 조금 다른 얘기인데, 이 How Secure is My Password라는 사이트는 왜 이런 서비스 제공하고 있을까요? 뭐 좋다고? 이거는 비밀번호만 입력받는 거고 아이디도 받지 않는 거기 때문에 없잖아요. 지금 뭐 장점이. 자, 이 사이트는 이 행위를 10년 동안 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떠한 패스워드를 많이 사용하는지 알 수 있겠죠, 얘네들은. 얘네들이 딱 나와서 우리가 10년 동안 모아놓은 데이터를 보니 1, 2, 3, 4 러브가 1등이다. 그러면 1등일 가능성이 높겠죠. 맞죠?
이 사람들은 보안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모의 해킹 도구를 만든다고 하면, 훈련용을 만든다고 그러면 상위 1000개 정도의 패스워드를 파일로 놓고 그것부터 입력해 보겠죠. 이걸 사전 기반 공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공격 방법과 또 높은 컴퓨팅 파워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입력 제한이 입력 제한에 걸려 있지 않으면 보안적으로 취약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얘기 있어요. 우리 이제 이거 아시죠? 웹은 반복해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자동화 도구를 우리 할 수 있어요. 해봤잖아요. 시클리드 해보고 그 다음에 셀레니움도 해봤잖아요. 그죠? 셀레니움 제가 보여드리기만 했지만 안드로이드는 그거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죠? 셀레니움에서 확장된 에피움이라는 도구를 이용하면 그 아이디를 이용해 가지고 해당 객체에 접속할 수 있고 셀레니움과 동일하게 테스트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 이용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게임. 맞죠? 또는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건 너무 어렵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에뮬레이터에서 돌죠? 이거 C클리어 안 돼요? C클리어 안 될 이유 없잖아요. 그죠? C클리어 이용하게 되면 저거 다 캡처 다 된단 말이에요. 클릭 같은 거. 어차피 우리 입장에서 이 그림이니까. 그러면 아이디 패스워드 반복 입력하는 거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하는 곳이 있는데 입력 제한을 걸지 않았다면 그것도 보안적으로 취약하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의미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계속 볼게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을 봤더니 취약한 암호화래요. 취약한 암호화. 이거는 아까 우리가 이미 중요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전송할 때 암호화하고 있냐 그런 걸 한번 봤었죠? 그것과 함께 봐야겠죠. 예를 들면 암호화가 돼 있던데 가만히 보니까 암호화가 좀 이상해. 혹시 너 해시 썼어? 해시는 혹시 SH26을 쓴 거야? 그 이상을 쓴 거야?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죠? 제가 간간히 얘기했던 거 그거 했는지를 보는 거죠. 또는 체크를 해보는 거죠. 그렇게 됐는지. 이것도 의미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볼게요. 6번이 재밌는데 취약한 권한 부여. 취약한 권한 부여. 취약한 권한 부여. 얘는 뭐냐면요. 원래는요. 로그인을 한 다음에 다른 거 써야 되죠. 그쵸? 자, 여기서 제가 설명드리지 않은 걸 하나 더 가져오는데 안드로이드에서 UI 프로그램은 뭐라고요? 액티비티. 일단 액티비티 제가 라이프 사이클을 간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액티비티와 액티비티는요, 사실 따로따로예요. 서로 연관성이 없어요, 원래는. 프로그램의 연관성을 익혀서 구성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우리가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여기 로그인하는 액티비티가 있고, 로그인이 끝난 다음에 로그인이 끝난 다음에 그 사람의 개인적인 신상 정보가 개인화돼서 보여지는 액티비티가 있다고 해볼게요. 일반실상적으로 로그인 한 다음에 이게 떠야 되죠. 개발자가 그렇게 구성을 해놨어요. 근데 안드로이드 시스템 입장에서는 로그인 액티비티와 개인화 액티비티는 그냥 똑같은 액티비티라고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해볼까요? 자, 질문. 그러면 내가 로그인 액티비티를 띄우지 않고 바로 개인화 액티비티를 띄우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앱이? 자, 제가 그 금융권 앱이라고 그냥 할게요. 좀 특정 걸 타겟팅하면 좀 이상할 수 있으니까 금융권 앱이 있는데 그 앱을 보니까 액티비티가 여러 개 있어 그 안에 있겠죠. 로그인도 해서 뭐 여러 개 있겠죠. 로그인을 그러면 우리 상황에 따라서면 로그인을 한 다음에 다른 창들이 나와야 됐죠. 로그인 계좌 정보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로그인을 바이패스하고 바로 계좌 정보 창을 띄우면 어떻게 될까요? 뭐가 보여야 될까요? 첫 번째, 앱이 죽어야 된다. 크래시 나야 된다. 두 번째, 빈 화면이 나와야 된다. 세 번째, 그때그때 다르다. 해봐야 아는 거예요. 해봐야. 만약에 프로그래밍이 잘못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냐면요. 서비스 자체가 개발이 잘못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냐면 이미 사용자 있죠. 서버에서 지금 현재 관리가 되고 있는 이미 사용자 정보가 화면에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건 큰일인 거죠. 실제 사례도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자, 그러면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도 많이 취약한 권한 부여라는 게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우리는 이거 정도는 또 쉽게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미 액티비티 띄워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액티비티 우리 알고 있죠? 어떻게 알고 있어요?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파일 보니까 거기 액티비티 있잖아요. 그게 우리는 짧게 한두 개였었지만 다른 데는 그게 우리 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지가 보이는 액티비티와 텍스트 편집 액티비티 두 개밖에 없었지만 다른 것들은 수십 개가 들어있다고요. 그거 하나씩 띄워보는 거예요. 그냥 어떤 일이 생기는지. 그죠? 띄우는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요. ADB에서 쉘로 들어간 다음에 AM 스타트하고 -n 한 다음에
패키지 이름 슬래시 액티비티 이름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패키지 이름이 com.example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액티비티, 텍스트 액티비티 이름은 요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원래 앱을 구동하면은 이미지 뷰어가 나온 다음에 버튼을 눌러서 텍스트가 떠야 되잖아요. 이거 때리면 바로 텍스트 뷰어가 뜬다고요. 그냥. 앞에 거 생략되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한번 타이핑만 해볼게요. 어떤 일이 생기는지. 타이핑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앱 다 종료시켰고요. 그쵸? 그 다음에 코맨드로 와서 cls adb 쉘로 들어가서 됐죠? 그 다음에 어떻게 요거 그대로 칠게요. am start -n. 근데 입력하기가 좀 곤란하니까 너무 기니까 복사해서 해볼게요. 이 정보는 어디에서 가져왔다고요?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파일. 됐죠? 엔터 쳐볼게요. 바로 엔터 치면 안 되죠. 띄워놓고 엔터 쳐야죠. 이렇게. 엔터 쳐볼게요. 떴죠? 바로 떴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미 액티비티를 띄울 수 있다고요. 우리는 이제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파일만 입수하는 순간 모든 액티비티를 순서에 관계없이 막 띄워볼 수 있어요. 그쵸? 됐죠?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막을까요? 개발자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액티비티를 막 띄우지 못하도록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예, 그 설정을 일단 개발자 입장에서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임의의 어떤 기능이 중요한 게 수행될 때는 내가 수행돼도 되는 상황인지를 점검하고 떠야겠죠. 예, 그런 것들을 안 해주게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또 볼게요. 이제 뒤로 가볼게요. 이제 다른 얘기, 이제부터는 이제 말로만 해도 돼요. 코드 변조가 되는지 보는 거예요. 코드 변조. APK를 추출을 해서 또다시 금융권 앱이라고 할게요. 금융권 앱을 내가 APK 추출을 해서 소스 코드를 바꾼 다음에 다시 설치해서 실행했더니 실행이 된대. 그러면 금융권 앱을 개발한 사람 입장에서는 심란해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그럼 이거를 방지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앱이 추출돼가지고 디컴파일 되는 것도 막아야 되고 다시 재컴파일 돼서 실행하는 것도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리버스 엔지니어링 재패키지가 되는지를 확인해 보자. 아까 도구 몇 개 말씀드렸잖아요. 해보는 거 이거 하지는 않을게요. 두 번째, 1번이 안 돼. 1번이 안 돼. 그러니까 디컴파일 해가지고 재컴파일이 안 돼. 그럼 APK를 추출을 한 다음에 APK 추출했죠? 아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같은 것들을 열어봤더니 거기 텍스트 몇 개 보였죠? 거기서 텍스트만 수정, 코드는 수정 안 하고 텍스트만 일부 수정해서 세이브를 해보는 거예요. 어쨌든 변경만 시켜보는 거죠. 변조된 거잖아요. 근데 설치돼서 실행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변조됐는데. 개발자나 우리 금융권 앱을 관리하는 쪽에서 확실하게 여기는 정상적이라는 걸 하지 않았는데 병균돼서 실행됐잖아요.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자, 또는 그런 것도 있어요. 어떤 앱은요. 아까 APK 익스트랙터라는 거 있었죠. 어떤 거는요. APK 구조를 여기서 직접 열어서 그러니까 여기 금융권 앱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 금융권 앱을 직접 열어가지고 여기서 편집하는 앱도 있어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있어요. 그게. 그럼 거기서 UI 같은 거 텍스트 바꿀 수 있겠죠?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하는 란에다가 제가 텍스트 임의로 써서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하시고 아래로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이런 거 변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행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상태로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은 URL 링크도 바꿀 수 있고 텍스트니까 앱이나 구조도 바꿀 수 있고 다양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번부터 6번까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어떤 앱은 실행하잖아요. 실행하자마자 예를 들면 네이버 같은 사이트를 점프시키게 만드는 앱이 있어요. 근데 그 네이버를 나이버로 내가 바꿨다면 변조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네이버를 신뢰하고 하는 건데 나이버로 가면 안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 막아보자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물어볼게요. 변조되는 걸 막아야 되잖아요. 개발자 측면에서 변조되는 것을 어떻게 탐지할 수 있죠? 우리 알고 있는데. 해시. 내 앱의 해시 값을 관리해야 되는 거죠. 내 앱의 해시 값을 내가 저장하고 있고 그걸 무엇인가 비교해야겠죠. 내가 저장한 해시 값과 내가 동작할 때 해시 값을 비교해서 다르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구조를 금융권 앱은 이거 다 들어가 있겠죠. 다 들어가 있어야겠죠. 그렇죠? 금융권 앱은 일반적으로 ADB에서 실행 안 되는 게 맞고 변경하시면 동작 안 하는 게 맞죠. 앱이 변조됐습니다. 메시지 뜨는 게 맞아요. 근데 어떨 경우에는 이걸 너무 과도하게 해서 변조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변조됐다고 막 투덜대는 메시지가 나오는 경우도 간혹 있었어요. 의미 아시겠죠? 그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연결돼서 리버스 엔지니어링. 연결해서 리버스 엔지니어링. 아까 리버스 엔지니어 말씀드렸죠? 소스 코드가 디컴파일러에서 컴파일이 됐어. 그랬더니 소스 코드가 보여.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방지하는 방법. 프로가드라는 걸 한다는 거예요. 프로가드. 됐죠? 프로가드. 그 다음에 또 하나 M-902는 뭐냐면요.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의해서 소스가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열어보면 그 안에 텍스트는 보일 수 있잖아요. 우리 아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열어봤을 때 XML부터 여러 개 나왔잖아요. 그 텍스트를 열어봤더니 거기에 민감한 정보, 관리자의 패스워드 뭐 이런 게 들어있다고 해볼게요. 관리자의 이메일 주소. 그럼 이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의미 아시겠죠?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볼게요. 불필요한 기능. 개발 단계에 들어갔던 기능이 남아있는 거야. 또는 숨겨진 기능이 있는 거야. 그렇죠? 이거를 점검하는 건데 불필요한 코드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매니페스트 파일 열어가지고 불필요한 권한이 있는가 보고. 또 하나는 매니페스트 파일 열었더니 액티비티 파일이 20개가 있어. 근데 띄우다 보니까 이상한 액티비티가 떠. 저기 요구사항에도 없는. 그럼 이제 물어보는 거지. 이거 왜 떠요? 이거 기능에도 없는 건데 왜 남아있죠? 이 얘기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는 어떤 것들은 실제 코맨드를 입력해보고 어떤 것들은 이렇게 말로만 설명돼도 어느 정도 와닿는 게 있었어요. 자, 한 가지 얘기하는 게 있다. 취약한 인증 부분에 뭐가 있냐면요. 이것도 있어야 돼요. 여기에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하는 날 있죠? 그거 캡처해봐야 돼, 이렇게. 캡처 되는지. 금융권 앱은 캡처하면 검게 나올걸요? 아니면은 캡처가 금지돼 있다고 나오거나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특히 안드로이드 앱은 뒤에서 백그라운드에서 프로세스가 돌아서 화면 캡처할 수 있어요. 녹화 기능 있잖아요. 그거 캡처 그러면은 뒤에서 백그라운드 돌면서 금융권 앱에다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하는데 캡처 앱으로서 전송하면 아이디 패스워드 내 거잖아요. 그쵸? 예를 들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를 입력할 때는 캡처가 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도 테스트 중에 하나로 들어갑니다. 얘기가 됐죠.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정리하면 어떤 얘기가 생기는 거냐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테스트하고 싶은 모바일 앱이 있다고 해볼게요. 특히 보안 관점에서. 우리가 다른 건 봤으니까 보안 관점만 보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되는데 실제 폰과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는 필수다. 그리고 그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가 있는데 이 도구는 세세 설명드리지 않았습니다. 절차는 먼저는 실제 폰이나 기타 방법을 이용해서 APK를 설치해서 어떠한 기능이 있는지 확인해 볼 거고 그 다음에 그 API를 에뮬레이터에 설치하거나 또는 APK를 추출해서 설치하게 되겠죠? 그래가지고 아래에 있는 가이드에 따라서 한번 점검을 해보자. 근데 이 가이드를 내가 임의를 잡으면 다소 좀 이렇게 어떤 가이드야 라고 하면서 조금은 지적을 당하거나 또는 CCBB에 빠질 가능성이 있으니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레퍼런스를 기준을 잡아보자. 근데 그 레퍼런스만 봐서는 많이 와닿지 않아.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경험과 나름대로 엮어가지고 한번 적어본 거예요. 됐죠? 그래서 적절한 플랫폼은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시작이 뭐였어요? 에뮬레이터에 설치가 되냐부터 봤죠. 그 전에 뭘 했냐면은 안드로이드 APK를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등으로 오픈을 해서 그 안에 뭐가 있는지를 봤죠. 매니페스트 파일도 보고 엑스메일도 열어보고 해서 거기 혹시 어떤 정보들이 있는지 너무 과한 정보라든지 권한이 있는지 이런 것들 봤죠. 패키지 이름과 액티비티 이름도 확인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에뮬레이터의 APK를 ADB 인스톨로 설치를 했어요. 동작을 시켰어요. 동작해. 그럼 일단 시작. 너 이것부터 잘못된 거야. 그쵸? 동작을 안 해. 그럼 이제 그게 동작 안 하면 이제 다른 것들이 좀 들어가겠죠. 근데 일단 동작한다는 전제하에 제가 일단은 스토리를 잡아놓은 거긴 합니다. 자, 동작을 안 해. 오케이. 동작을 해. 그럼 오케이 됐어. 그러면은 저장소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 ADB 쉘로 들어가서 패키지 이름 디렉토리 가게 되면 파일 목록들이 있으니까 뒤져보는 거예요. 어떤 파일이 있는지. 필요하면 변경해 보는 거예요. 필요하면 PC를 가져와 가지고 한번 분석해 보는 거예요. 혹시 중요한 정보가 있는지. 평문으로 저장되어 있는지 암호화는 안 돼 있는지 그 중에 특정한 것을 변경했을 때 앱에 악영향을 주는 게 있는지 예를 들면 이거예요. 학사관리 시스템 앱이었는데 그렇게 들어가 봤더니 거기 컨피그레이션 파일 텍스트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is professional이라는 필드가 있더라는 거예요. 디폴트가 0이야. 1로 바꿨더니 갑자기 내가 교수님이 됐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다음 여기과 연결돼서 암호화라든지 앱 변조까지 다 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인증과 관련돼서 기능과 관련해서는 중요한 게 액티비티 목록을 하나씩 띄워보면서 어떤 일이 생기는지, 혹시 기능을 바이패스함으로써 의도하지 않은 문제나 정보가 혹시 도출되진 않는지, 이런 것들, 또는 불필요한 기능이 들어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캡처도 해보고 여러 가지 것들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쪽은 TCP 덤프라는 프로그램을 집어넣어가지고 덤프를 떠서 파일을 가져와서 분석도 할 수 있었죠. 그 얘기는 SQL이 있어? SQL DB가 있어? 가져다가 분석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식의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거고, 그런 것들을 시나리오별로 한번 정리해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마무리 질 건데요. 다시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이 내용 있죠? 이쪽에 있는 이 내용. 적절해야 되는 플랫폼 있죠? 그러니까 구분, 취약점 설명, 점검 및 테스트 한 걸 봤을 때 구분이라고 돼 있는 부분. 취약점 설명과 점검 및 테스트는 모바일이라는 것에 관점을 해가지고 좀 정리해 본 거가 있고, 또 애매하니까 제가 조금 교과서랑은 다를지 몰라도 나름대로 의미를 잡아놓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근데 왼쪽은 저게 모바일이 아니어도 다 저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쵸?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내가 개발한 백엔드, 내가 개발한 프론트엔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고 싶어. 그럼 이 기준을 잡아놓고 한번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그쵸? 그러면서 필요하면 어떤 도구를 쓸 수 있는지 검색도 해보겠죠. 그런 겁니다. 이거를 조금 더 잘 정리해 놓은 게 OWS의 탑 10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취약점에 문제가 없도록 어떻게 개발할 거냐가 나온 게 개발 보안 가이드가 되는 거고요. 됐죠? 일단 이 부분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